가수 정준영 씨가 포함된 1박 2일 출연진 대화방에서 배우 차태현 씨와 개그맨 김준호 씨 등이 수백만 원대 내기 골프를 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승리 등 연예인들의 사업 과정에선 탈법, 불법 의심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계속 대화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과 야3당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다른 정당들도 여러 이해관계가 깔려 있어 셈법이 복잡합니다. 승강할 때마다 이렇게 비싸지? 그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아이들 중에 승강할 때 조금 꺼려하는 애들도 있어요. 일부 시도 태권도협회가 국기원 승인 없이 심사비를 멋대로 받은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의 피해자만 14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괄 타결 압박에 북한이 협상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확전을 자제하면서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비핵화 협상의 문턱을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협상 국면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을 연결해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영 특파원,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 상당히 절제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거죠? 네,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먼저 최선희 부상 발언에 행간을 짚었는데요. 이 협상이 확실히 계속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며 이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핵이나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부분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핵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협상의 끈을 이어갈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can say only this. In Hanoi, on multiple occasions, he spoke directly to the president and made a commitment that he would not resume nuclear testing, nor would he resume missile testing. 네, 북한도 미국도 협상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렇다면 북미 간 대화가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예측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면 미국은 일괄 타결을, 북한은 단계적 보상을,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것이 뭔지 확인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지만 국제 제재의 틀 속에서 활동 반경도 제한적입니다. 결국 북미 간 실무 협상이 다시 재개돼야 하는데 아직은 강대강 대치를 좀 더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발표할 성명서 내용에 따라서 북미 관계가 중대 변곡점을 맞겠군요. 네, 미국의 반응을 일단 주시한 뒤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영변 핵시설이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이후 내놓을 카드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미국의 국내 정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을 둘러싼 의회와의 갈등이나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뮬러 특검의 보고서 공개 등으로 복잡하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상당 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 사건과 관련해 KBS가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의 제작과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죠.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가 고정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1박 2일의 다른 출연진들도 수백만 원대의 내기 골프를 친 정황이 이들의 대화방에 담긴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 대화방에는
당시 담당 PD도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 제작진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취재된 내용을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가수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 대화방들 가운데는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출연진들로 이뤄진 대화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 일부 출연진들이 수백만 원대 내기 골프를 쳐서 돈을 땄다며 이를 자랑하는 사진과 글을 올린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6년 7월 1일 배우 차태현 씨는 5만 원권 수십 장의 사진을 올리고는 개그맨 김준호 씨 등과 내기 골프를 쳐서 딴 돈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는 신고하면 쇠고랑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임을 아는 듯한 말을 남깁니다. 18일 뒤 차 씨는 또다시 돈다발 사진과 함께 자신은 225만 원, 김 씨는 260만 원을 땄다고 밝힙니다. 내기 골프를 친 곳은 태국으로 추정됩니다. 이 대화 말고도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 대화방에는 당시 담당 프로듀서도 있었지만 출연진들의 이런 내기 골프를 말리거나 충고도 하지 않은 채 묵인했습니다. 더구나 개그맨 김 씨의 경우 지난 2009년 해외 원정 도박으로 논란이 돼 한동안 방송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 프로듀서는 현재 KBS를 떠난 상태입니다. 차 씨와 김 씨는 수차례 연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기 골프도 금액이 크고 상습적일 경우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불법 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는 이 대화방에 때때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의 카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인물, 바로 윤모 총경입니다.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연예인들과 골프도 치고 호텔 식사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친분 관계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부적절한 청탁이 오갔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연예인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귀한다. 그러게 눈이 쳤다고 생각. 윤 총경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뿐만 아니라 평소 골프에 관심이 많던 가수 최종훈 씨와도 몇 차례 골프를 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기는 2016년으로 추정되는데 유 대표 등은 한창 사업을 준비하던 때고 윤 총경은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거쳐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에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2017년 유 대표가 가수 승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자리를 만들었고 서울의 모 호텔에서 3차례 점심 식사를 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과의 만남은 인정했지만 골프는 각자 비용을 치렀고 식사비는 본인이 계산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분은 있지만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 윤 총경에 대해 부서 이동과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고 계좌와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수 최종훈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와 음주운전 보도 무마 의혹, 내기 골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 문제의 연예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각종 탈법과 불법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KBS가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법과 공권력을 한껏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허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리와 정준영, FT 아일랜드의 최정훈 씨 등이 주점 밀당 포차 개업을 한창 준비하던 지난 2016년 3월. 무대와 조명 등 유흥을 위한 장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 영업신고 절차를 알아보던 중에 동업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동업자 박모 씨가 다른 업종으로 신고한 뒤 영업을 해도 불법이지만 법으로 제재하기가 애매해서 다들 그냥 쉬쉬한다고 말하자 승리가 구청 등에서 단속이 나오면 돈 좀 찔러주면 되고 우리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말합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격한 비속어까지 사용하며 법을 희화화합니다. 박 씨가 법이 애매해서 더 좋다며 장단을 맞추고 단속이 들어와도 가게 사장들이 소송을 건다고 설명합니다. 승리도 춤춘 게 아니라 움직인 거라고 얘기하면 된다면서 단속 행위를 조롱합니다.
유흥주점으로 신고하는 대신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 탈세를 모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밀당포차 가게업 당일에는 유리홀딩스에 투자한 일본 기업 회장에게서 술값 800만 원, 한국돈 8천여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받았고 승리가 단체 대화방에서 주변 지인들을 통한 밀당포차 홍보를 부탁하자 동업자 김모 씨가 소문나면 세금 폭탄 맞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들의 대화에선 밀당포차를 둘러싸고 영업신고부터 운영까지 무엇이 불법인지 분명 알고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유명세를 타고 2016년 주점에 이어 같은 해 클럽바까지 개업한 이들의 뒤에 실제 경찰 등 공권력의 비호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이렇게 카톡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돌려보면서 히히덕거리는 게 단지 일부 연예인들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솔직한 생각을 강푸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클럽 안 폭행 사건으로 시작한 버닝썬 사태. 수사기관과의 유착 의혹에 이어 연예인들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민들의 생각 직접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좀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 문제가 된 연예인들 대화방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증언도 적지 않습니다. 학과 그 축구팀의 단톡방이 있었는데 몇백 명 정도가 남자만 이루어진 단톡방이었어요. 그냥 야한 동영상, 뭔가 클럽에서 찍은 듯한 몰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방을 다 들어가면서 엄청 많아. 이게 신대하고 사람들 막 눈까지 주더라고. 영상을 주고받지는 않아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대화는 심심찮게 목격하는 일입니다.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들이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하는 뭐 그런 내용 같은 거를 친구들한테 이제 떠벌린다던가. 친구들끼리 있는 방에 뭐 여자 사진이나 누가 예쁘다 혹은 뭐 누가 몸매 좋다라는 사진들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도 말리거나 방을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예민한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찍힐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부가다야. 단체적으로 하니까 혼자 하면 좀 눈치 보이고 하니까. 피해는 대부분 여성들의 몫입니다. 내 자녀들이 피해자일 수 있고 내 아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죠. 강력한 처벌을 좀 받아야 되고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죠. 현존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우리는 궁금한 건 또 봐야겠고 그걸 유머 코드로 소비하고 싶고 이런 인식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태권도 유단자 심사 때 내는 심사비 얼마인지 아시나요? 많게는 20만 원까지 내는데 응시자들에겐 부담이 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국기원의 승인도 없이 이 심사비를 마음대로 올려받은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지난해 2월 갑자기 심사비의 한 항목을 올렸습니다. 3만 5천 원이던 심사 시행 수수료를 4만 2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 응시생 8만여 명에게서 4억 원 넘는 돈을 더 받은 겁니다. 승단할 때마다 이렇게 비싸지? 그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아이들 중에 승단할 때 조금 꺼려하는 애들도 있어요. 일품 기준으로 응시자들이 내는 심사비의 절반은 관장의 몫입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 내는 수수료 16,000원을 떼고 서울시협회는 심사 시행 수수료와 회비 몫으로 5만 원가량을 챙깁니다. 자신 몫인 심사 시행 수수료를 올리면서 규정상 필요한 국기원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그 관례상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예산안을 연초에 저희가 준비해서 2월 달부터 예산안이 진행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관장들이 협회에 내야 하는 회비를 심사비와 함께 걷는 관행도 문제입니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입금 계좌만 분리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관장이 아닌 응시생 부담으로 남겨뒀습니다. 안 내면은 심사를 못 보게 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심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받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 태권도협회의 운영 전반에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태권도
태권도 심사비를 제멋대로 올려받은 건 서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만 14만 명이 넘는데 심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응시자들은 돈을 떼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심사 시행 수수료를 승인 없이 올려받은 곳은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강원도 태권도협회 총 4곳입니다. 그런데 국기원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응시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전국적으로 6억 2천여만 원. 피해를 받은 일반 응시자는 무려 14만 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올리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국기를 승인해 줬거든요. 승인이 될 줄 알았죠. 국기원이라든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결정이 나면 반환을 해야죠. 그런데 피해자들은 돈을 떼인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태권도협회 어느 곳도 승풍단 심사비 내역을 일반 응시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기원은 2016년 심사비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을 바꿨지만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태권도협회가 국기원 승인 없이 심사비를 제멋대로 올려받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사고단체가 된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대신해 직접 심사 시행을 진행하면서 1인당 3,000원씩 1년 넘게 받아온 겁니다. 대체비 그렇게 무단으로 받았을 까닭이 없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최근 사무 1처장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국기원은 지난해 오연득 전 원장이 채용비리 등으로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다음 달 3일 보궐 선거가 치러지죠. 후보 등록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단 2곳에서 치러지는 미니 선거지만 남다른 관심이 쏠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 성산 선거구입니다. 각 당 대표들까지 창원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총력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 정유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눈썹은 잘생겼어. 다른 건 모르겠어. 정의당 여영국 후보 옆에서 정성껏 돌보는 사람, 이정미 당대표입니다. 오전은 국회, 오후는 창원. 벌써 한 달이 돼갑니다. 이기려면 그 정도 정성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정의당이 이렇게 창원에 올인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 노회찬 대표님 임기를 다 마무리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회찬 대표님의 정신을 여기에서 꼭 다시. 창원에 집을 얻은 또 한 명의 당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오늘은 시장으로 갑니다. 한 컵이 얼마야? 이게 무슨 떡이죠? 명함을 주니 되돌려주더란 정치 신인 이재환 후보. 손 대표는 최고의 지원군입니다. 이재환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거대 정당 틈에서 뿌리 내린다는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반전을 해서 당선이 됐고요. 저희는 창원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리려고 합니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나 홀로 시장을 누비는 빨간 옷의 남자, 한국당 강기윤 후보입니다. 같이 안 다니시고 혼자 다니시는데요. 혼자가 좋아. 승기를 잡았다고 자체 판단 중인데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 평가서 계기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 경제 문제 반드시 터닝해야 된다는 어떤. 황교안 대표도 최근 창원에 원룸을 얻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부인과 함께 입주 예정입니다. 황교안 체제 첫 선거, 당연히 총력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홀로 누비는 건 민주당 권민호 후보도 마찬가지. 어둠 속 출근 인사는 동이 틀 때까지 이어집니다. 밥 먹을 때도 닥친 선거 생각뿐입니다. 지도부 지원이 아쉽진 않을까. 당은 하나 옆에서 이렇게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 정당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으니까 그게 중앙당이 도와주는 거라서. 권 후보는 정의당과 단일화를 준비 중인데 다음 주쯤 판가름 납니다. 20대 총선에서 고 노회찬 의원에게 단일 후보를 내줬던 민중당 손석형 후보. 노동자들과의 만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의당 후보와 팽팽한 접전 양상인데
단일화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이 연대적 투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국당에선 진순정 후보가, 무소속 김종서 후보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미세먼지가 각종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사람의 잠자는 질병 유전자까지 깨울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간 심하게 이어진 뒤 이 80대 남성은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미세먼지로 해서 이 호흡기가 좀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가래가 심하게 끓고. 계절을 가리지 않고 호흡기 환자들이 꾸준히 병원을 찾습니다. 외래 환자도 그렇고 입원 환자가 거의 겨울철 그 추워질 때 환절기 수준으로 유지되는 거 봐서는 미세먼지 영향이 좀 많은 거로 저는. 미세먼지는 병의 증세를 직접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공동연구팀이 한국인 1000명의 거주지 미세먼지 농도와 유전자 변화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39개 유전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전자 표면이 메틸화했는데 메틸화는 유전자를 작동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진 겁니다. 대부분이 호흡기, 심혈관 질환 등과 연관된 질병 유전자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잠자는 질병 유전자를 깨운 셈입니다. 대기오염이 영향을 미쳐서 유전 정보가 더 발현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 발현이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는 질병이 되거나 사망이 되거나 하는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에게서 미세먼지로 인한 유전자 변화를 처음 확인한 이번 연구는 임상 후성 유전학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빵집 옆에 빵집,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이 들어서는 근접 출점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생을 위한 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휴대전화 판매점주에겐 상생은 모두 딴 세상 얘기라고 합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상가 건물. 쌍둥이처럼 닮은 휴대전화 매장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황당합니다. 두 개는 필요 없죠. 하나만 있어도 너건이 될 것 같은데. 간판은 거의 똑같지만 한쪽은 세계통신사 휴대전화를 다 파는 판매점, 다른 한쪽은 SKT 공식 대리점입니다. 8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던 판매점주는 한 달 전쯤 대리점주가 매장을 넘기지 않겠냐며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를 거절하자 바로 옆자리에 대리점이 문을 열었고 수익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5일 동안은 한 명도 없었고요. 임대를 내놨어요. 내놓고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대리점주는 어떻게 개업하게 됐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본사와 얘기하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SKT는 대리점주는 개인 사업자라며 본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리점주가 매장 위치를 정하면 본사는 승인만 해준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근접 출점이나 보복 출점 등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 상권을 보호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휴대전화 판매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사와 직접 계약하는 고객 대리점과 달리 중간에 도매점을 끼고 위탁 판매 계약을 하는 판매점은 대리점법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하나에 하나씩은 다 있으니까요. 주요 상권 같은 경우에는 항의를 올려도 법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전국 휴대전화 판매점은 18,000여 곳. 이통 3사 대리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지만 상생 논의에선 소외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박 7일 동안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해 교역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순방의 성과가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9원 오른 1,359원, 경유값은 역시 9원 오른 1,25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경우 리터당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중서부 캔자스 등 6개 주에 겨울철 이상현상인 사이클론으로 홍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강풍이 불면서 눈이 빠른 속도로 녹아 주민 1명이 사망했고 주요 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이클론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7,400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패션쇼와 뮤지컬이 만나면 과연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뮤지컬 배우들이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고 패션쇼에서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이색적인 무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지는 신나는 춤과 음악, 뮤지컬 그리스의 한 장면입니다. 이곳은 뮤지컬 공연장이 아닌 패션쇼 런웨이. 디자이너들이 뮤지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옷을 패션 모델이 아닌 배우들이 입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그 재능을 더 붐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같은 옷을 입은 배우와 모델을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걷는 모델들과 달리 배우들은 자유분방하게 무대를 누빕니다. 그냥 런웨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보니까 뭐 옷을 입었을 때 어떨지 이렇게 상상이 가서 더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마지막 시간. 한껏 분위기를 탄 배우들과 달리 모델들의 어색한 무대 인사가 웃음을 자아냅니다. 뮤지컬 같은 경우는 앞에 대중 관객들이 있잖아요. 네, 사방에 이제 관객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체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패션과 공연이 어우러진 이색 무대. 패션이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